아이고 여러분 반갑고 좋습니다. 지금 4,000명 넘는 우리 서픽스 동시 접속 애청자 여러분들 저희들의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유기농 베이커리 카페 광화문 살롱이 대구점을 오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구 죽전 네거리 용산자이 1층에 초대형으로 베이커리 카페가 오픈됐는데요. 대구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죽전 네거리 용산자이 아파트 1층에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정말로 맛있는 빵과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연인들 친구들끼리 가면 매우 좋은 공간이니까요. 광화문 살롱 꼭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미 예고해드렸던 노영희 변호사가 소나무당으로 전격 입당을 하고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와 우리 제작진이 같이 노영희 변호사를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변호사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 왜 소나무당에 입당하게 됐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이 너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게 좀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줄 그런 당을 사실은 원했는데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이 세 당의 라인업을 보니까 소나무당이 제일 투쟁력도 강하고 정확한 거예요. 메시지가 심플하고 특히 변희재 대표나 최대집 이 회장 그 전 의사협회 회장이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거리투쟁을 여러 번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제 매우 바람직하고 그분들의 메시지가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좀 극우나 좀 보수 쪽에서 행동하시던 분들이어가지고 저는 민주당의 전선을 좀 넓히고 선택지를 좀 넓히는 의미에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나무당에 같이 합류해서 좀 움직임을 좀 크게 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들게 됐죠. 아주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주위에서 격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원래 정치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비례대표나 이번에도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죠. 또 조국신당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하면 민주당에서는 전에부터 노영희 변호사를 영입하겠다. 또 이번에도 마지막에 서울 특정 지역에는 거의 전략공천 후보로까지 갔다가 자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좀 거절 또는 뭐 상황 여러 가지 있어서 안 했는데 네네. 민주당과 소나무당 또는 노영희와 민주당 요 부분에 대한 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민주당 되게 좋아해요. 네. 예전부터 저는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큰 정치했고 우리나라 이 독재와 싸워서 이겨나갔던 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좋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선구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하고 저희 집안 종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도 좋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발전시키고 이 다른 사람들하고 기득권들하고 좀 싸워 나가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았고요. 지금도 현재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는 지지하고 현재 또 이재명 대표도 지지해요. 다만 이 전선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싸움을 할 때는 조금 힘이 있게 뭔가 좀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정권에,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 180명 있었던 이번 정권은 좀 답답하고 고구마 넝쿨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민주당이 조금 특히. 아무래도 이제 정당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조금 뭐 내로남불하거나 위선적이지 않고 좀 진솔한 당이면 좋겠다. 솔직한 당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는 좀 약간 소수당이 맞는구나. 그리고 좀 신생정당에서 오히려 제 뜻을 펼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의리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변희재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이거는 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약한 이 울타리를 가지고 싸우는 이분들은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래서 좀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 W 힐링님께서는 영희 언니 어린여다 국민의 리더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고요. 그 소나무당에 잘 갔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물론 이제 주위에서는 왜 민주당에 남아 있지 않고 소나무 가느냐 이런 것들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몫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권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이 범위를 넓히는데 소나무당이 확실하게 기여하겠다는 일단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면 못하시는 대로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박수를 좀 크게 쳐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변희대 대표 이제 나와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옴으로써 지금 손혜원 의원 그리고 우측에는 변희대 대표하고 최대집 회장 그리고 좀 좌측에는 노영희 변호사 이렇게 하면서 균형감을 굉장히 가지고 소나무당이 제대로 이번에 한번 싸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정점에 송영길 대표가 있으면 천하무적 되겠는데 그리고 정말로 결사항쟁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다 모였다. 독수리 오행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례 대표는 목포 지역 출마를 갔기 때문에 이제 목포에서 승부를 하게 되고 손혜원 의원은 선거 홍보 총괄이에요. 네. 그 업무가 뭐 디자인, 뭐 사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스피커 하나 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도 감옥에 있고 네. 저 혼자 스피커를 하게 되면은 저는 어쨌든 소나무당의 우측 날개입니다. 예. 우측 날개여서 제가 공약도 국회 입성하면 오른쪽 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탄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쫓겨난 태극기를 잡아가지고 이 탭을 터트려서 탄핵시키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우측 라인이고 민주당보다는 오른쪽 그 세력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어쨌든 민주당이 가장 큰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발언들을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저 혼자 자꾸 스피커라서 그런 건데 노영희 변호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 스피커로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아까 네. 균형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한테 아마 저희 쪽에 정철승 변호사부터 여러 명이 다 계속 연락을 했었어요. 저도 뭐 얼마나 연락을 많이 받았는지 뭐 추측을 하는데요. 달달달 볶일 정도로 지금 소나무당에 노영희 변호사가 없으면 갈 수 없다.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비례대표 후보로 되어야만 총선을 승리로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 뭐 전직 국회의원한테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은 결정 잘하신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 네, 저는 이제 마음을 정확히 정했고요. 잘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많이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그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좀 자유롭지 못할 때 누구라도 좀 도와서 이런 상황을 좀 타파하는 어떤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민주당하고 저는 전선을 같이 넓혀주는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저는 송영길 대표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대선 때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그 도와서 유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테러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는 지역구가 원래는 송영길 대표가 오랫동안 거기서 터전을 닦았던 곳이기도 한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물심양면으로 서로 이해도 많이 하고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이 노력하는 사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도 본인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부인이 남영신 여사가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걸 네. 보게 되면 그분이 인생을 잘 살았구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투쟁력 있는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시너지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요. 특히 소나무당에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가입을 하시면 내일 아침 9시죠? 내일 아침 9시부터 저희가 비례투표 그러니까 순번을 정하는 그런 비례투표를 하게 됩니다.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어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소나무당 입당하셔서 내일 아침 9시부터 실시되는 이 당원들 간의 이 투표를 통해서 비례 순번을 좀 정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제가 지금 그거 하나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오늘 밤 12시까지 소나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원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일 오전 9시부터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는 투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원이 한 17,000명 정도. 늘었어요. 2만 명 정도 됐어요. 2만 명이고 네. 오늘 밤까지 하면 이제 2만 몇천 명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9명이 이제 출마를 한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늦게 들어와서 뭐 지명도는 뭐
유리하지만 늦게 들어와서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늦게 그렇죠. 들어와서 이제 네, 불리하지만 당원은 노예 당원을 제가 많이 가입해주셔야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한 열흘 전부터 이제 당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당원 모으라고. 예, 제 각 커뮤니티에 당원을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노예 변호사는 그걸 못했잖아요. 전당원이 그럼 1인 1표입니까? 아니면 1인 2표를 합니까? 어떻게 남자나 여자라니까 사실상 1인 1표랑 똑같은 거죠. 1인 2표로 이제 일단 뽑는다고 보면 되고 내일 낮 2시입니까? 노영 변호사 입당식을 합니까? 네, 입당식을 내일 낮 2시에 이제 지금까지 들어오신 이제 1차 인재 영입된 분들 예. 말고 나머지 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기로 했고요. 예. 많은 그 유튜브나 또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오셔서 좀 환영을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나무당이 얼마나 시간이 없냐면은 원래 입당식 하고 이 비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비례 투표 하면서 입당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긴급한 상황이 생겼고 정말 창당 과정에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들었고 지금도 굉장히 초스피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지금 이제 한 4,500분 지금 동시 접속 보고 있고 오늘 밤 새도록 이 방송을 들면 아마 최소 15만 명 정도가 15분 이상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두 분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소나무당의 정체성이 뭐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거기다가 호남이라는 또 지역도 있다. 그럼 지역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진보 정당이냐? 송 대표가 대표인 건 알겠는데 저기 정당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변 대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일단 벤처 정당의 특성상 예. 이 종합 메이저 정당은 좀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당을 해보니까 가장 우리가 잘하는 것 장점을 위주로 이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 기반이다, 우리가 호남 정당이다. 아니 그건 아니고 소영길 대표가 어쨌든 이 감옥을 탈출하다 보니까 지역 출마 말고는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소영길 대표가 광주에 출마하다 보니까 이 최재 대표는 목포에 출마해서 호남에다가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남 기반 정당 그건 아니에요. 우리 쪽의 강점이 그거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 목적은 일단 원천적으로는 윤석열 퇴진을 가장 빠르게 앞당기겠다. 우리가 조국 신당이나 민주당보다 한 2발, 3발 먼저 나가서 최대한 빨리 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소영길 대표의 정치적 기반, 소영길 대표 정치의 기반으로 좀 만들어서 나중에 아마 윤석열 정권에 퇴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범야권과 같이 개편되면서 이제 합쳐지겠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 노영 변호사도 이제 지금 입당할 때 실제로 좀 그래서 걱정했던 아마 게 그 최대희 대표 같은 경우는 송 대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퇴진하면서 우리가 보수를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보수 쪽으로 갈 겁니다. 예, 가면서. 예. 자 그러면 노영 변호사 이제 저기 가면서 보수 쪽 인사들도 있다. 현장 활동가라는 거 다 인정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색채를 가지고 이제 뛰어들어가는데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노영 변호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변희재 대표나 최대집 회장이 있는데 가느냐 이것도 솔직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친민주 세력이고요. 지금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저는 언제든지 민주당에 그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보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대집 뭐 회장이나 변희재 대표가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 비리 그리고 사실 거짓말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면서 그래서 그들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좌하고 우각을 명확히 가려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서로 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이념적으로 막 여기하고 여기가 배타적으로 절대 섞이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바로잡고 이 윤석열 정권을 빨리 퇴진시키고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올바르게 만들어서 사람다운 좀 정치가 행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 그러면 저는 생각이 조국 혁신당은 이미 이제 출발을 좀 많이 했으니까 너무 빨리 뭐 많이 지지율도 했죠. 예. 높아졌고 실제로 당원도 뭐 10만 명 이상 가입을 했는데 지금 소나무당은 이렇게 출발을 하면 대체로 이제 경쟁 구도로 따지면 어떤 정당과 경쟁을 하느냐 또 비례대표 투표를 해서 획득할 표는 대충 한 어느 정도로 목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서 있습니까? 아니 어떤 정당과 오늘 어차피 뭐 오너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분 생각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정당 경쟁하느냐 목표가 어차피 윤석열 조기 퇴진이니까 조기 퇴진을 잘할 수 있는 걸로 경쟁하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국 신당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은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 신당 찍어라. 저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가장 우리가 제일 잘 싸울 수 있으니까 윤석열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지역은 많이 안 내니까 지역에 광주에서 송대표 지역구 있으면 송대표 찍고 그리고 소나무당 찍고 이 정당도 뭐 나누지 말자. 우리 제일 잘할 자신 있으니까 윤석열 보기 싫으면 우리 찍어라. 그러면 전 다른 정당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경쟁 체제로. 그리고 그런 경쟁 체제 하다 보면은 저는 글쎄 우리 비례 정당끼리만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라인업 나왔잖아요. 네. 뭐 솔직히 제가 아는 사람은 서성만하고 용인밖에 없잖아요. 둘밖에 없는데 어쨌든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는 각자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싸운 분들이지만 윤석열 퇴진위에서 중앙에서 싸운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재인 정권의 이 재직자 출신들이고 그래서 라인업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잘 그거 싸우- 믿고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잘 싸울 수 있다. 이걸 믿으면 이제 소나무당 찍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아예 공약을 제가 1년 공약을 냈었습니다. 1년 안에 쫓아낼 거고요. 예. 제가 1년 안에 쫓아내면 저는 다시 미디어치라든지 언론사로 복귀를 할 거고 예. 못 쫓아내면 제가 공약을 못 지키게 되니까 책임지고 그만두겠다 해서 저는 임기를 1년으로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희재 대표는 일단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국회 입성하도록 1년 정도 임기만 채우고 어떤 경우도 1년이 되는 거죠. 쫓아내도 1년이고 못 쫓아내도 1년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선계 받는 분은 그 다음에 예.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선계를 받게 그렇게 되는 되죠.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이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당이든 정철수 변호사가 자기 글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상한 정당이다 소나무당은 그 국회의원 하겠다고 비례후보 나선 사람들이 전부 다 1년 안에 그만두겠다. 나 금방 그만둘 거야. 라는 말을 막 서슴없이 하고 있다. 왜 그러냐?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한 것에 만족한다라는 뜻이 되고 다른 어떤 종류의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무책임하다 욕하는데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절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절실하게. 예, 제가 말을 책임지겠다는 거고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의원 출마를 목포에서 계속 공언해 왔었어요. 예. 목포 지자체를 안 때려웃으면 이건 목포할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약을 지켜야 되는데 중간에 국회의원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도 제 확신을 믿어서 충분히 1년에 끌어낼 수 있다 그럼 자기도 같이 그만두겠다. 어차피 목포시의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무책임하다고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무한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무한 책임지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노영희 변호사가 국회 입성하면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안 그만둬요. 손혜원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 의원 그다음에 1년 안에 뭐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공언하는 건 좋은데 소나무당도 책임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당 대표나 그럼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당이기 때문에 또 책임을 끝까지 유지할 분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두 명입니다. 예,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손혜원 의원하고 저 두 명입니다. 두 명이고 다른 분들은 어쨌든 그 당을 네, 지키도록 4년 다 예, 그런 부분들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자, 현실적으로 3% 얻어야 의석이 한 석 또는 두 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자,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늦게 뛰어서 변대표 3% 나올 수 있습니까? 3%는요, 2월 말에 리서치뷰 조사에서 송영길 신당으로 3%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조사 보니까 뭐 2.6, 뭐 4 나오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중앙당 등록이 오늘 됐습니다. 예, 오늘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쯤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3%는 나오고 있다고 보고, 5, 6, 7, 8, 9, 10, 뭐 수십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우리 큰 변수는 소형기 석방에 저희가 이제 총력 투쟁하고 있는데, 네. 그 석방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도 많은 변수가 되겠죠. 자, 오늘부터 그러면은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 소나무당 이름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소나무당 못 들어갔어요, 여론조사. 못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소나무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부터 소나무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 공개되는 소나무당의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노영 변호사가 볼 때는 좀 더 냉정하게 3%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저는 그거는 사실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예. 유권자 수가 한 4,200명, 예. 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총선의 투표율이 보통 60에서 65% 정도 되거든요. 65% 예, 65%라고 치게 되면은 한 280만, 2,800만 명 정도. 예, 2,800만 명 정도가 이제 실제 투표를 하러 온 예.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3%를 얻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표 정도를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100만 표 조금 안 되게 얻으면 예. 되겠죠. 근데 어쨌든 두 석이라도 받으려면
100만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사실 100만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반장 선거 나가서도 누가 저에게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솔직히 예. 말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구를 조금 할 수 있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정당이고 우리는 이렇게 힘을 쏟을 수 있는 정당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좀 믿어달라.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민주당 지역구에서 찍으시고 비례에서만 조금 걸러주시면 좋겠다. 특히 비례에서는 제일 힘을 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너무 많이 좀 가족들이 좀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이 정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면 좋다. 또 실제 그분이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분이 탄핵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잘 싸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찍으셔라. 그분의 당을 찍으시면 된다. 다만 우리는 그들과 별개로 그들이 차지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우리들의 몫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믿으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를 찍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300만 표 정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데 그게 그러면 한 이제 10% 정도. 본인이 이제 열린민주당 때 150만 표 해봤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손혜원 전 의원의 경험으로 지금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난번 열린민주당 때 국회의원 3명을 이제 배출했지 않습니까? 150만 표로 3명 나왔어요. 김의겸 의원 그리고 지금 김지대 의원, 최강욱 의원 이 세 사람을 150만 표를 그 당시에 얻었는데 이번에 만약 본인과 송영길 대표가 있고 본인 그리고 변희재 대표, 노희 변호사가 이렇게 삼각편대 그리고 최대집 회장, 송영길 대표까지 독수리 오형제가 되면 300만 표 받을 수 있다. 만약 300만 표라면 10% 갈 수 있는 거고 10%면 5석, 6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저를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결과로서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이야기해서 맞아요. 너무 강하게 약간 얘기했어요. 의심스럽기도 하면서 이거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린민주당 때하고 이제 우리가 단점은 시간이 네. 절대적으로 없었다는 거. 네. 그냥 그 문제가 하고 이제 송 대표가 감옥에 있다는. 근데 아마 이제 석방이 되는 경우는 저는 뭐 쉽게 손혜원 의원 목표는 달성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곤지암 베이스님은 이제 의사 플러스 반윤 보수 집단 플러스 친 송영길 플러스 중도 이렇게 모이면 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희한합니다. 방송이 지금 이렇게 막바지에 특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동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소나무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나 지지 또 실제 소나무당이 뭘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들어보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자꾸 조국신당이 같은 벤처 정당에서 그런데 민주당은 메이저 정당에서 그런데 좀 저희가 단어가 좀 구체적이에요. 거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불편하지만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민주당과 변희재 대표가 뭐 결연을 했다. 안진걸 소장과 멀어졌다. 뭐 이런 뭐 관계가 있었던 적이 저는 제가 보수 운동경인데 민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애초에 관계가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안진걸 소장도 오늘 이제 전 방송에 나와서 변 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댓글로는 엄청 많은 분들이 두 분이 다시 화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아까 제가 방송 때 얘기했는데 저하고 안 소장하고 1년 이상 촛불 태극기 윤석열 퇴진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스피커 한 대여섯 명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컷오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는 최소한 이 보수 참여자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민주당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싸운 사람들을 컷오프 시킬 수 있냐. 그러면서 저희하고 안진걸 소장하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방송을 하던 거를 중단했던 거죠. 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또 받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다. 원래 큰 틀에서 하기로 했던 그 반윤 윤석열 퇴진은 이제 한마디로 태극기 촛불 집회가 아니라 이제 총선 선거로 다시 이제 우리가 재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같이 뛰고 있는 거고, 저희는 바로 이제 수요일부터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시작하는데, 이 태블릿 조작 범죄 행위, 그리고 뉴탐사에서 그 청담동을 다 파헤쳤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은 뉴탐사의 청담동, 그 소영길 대표가 고발해 놓은 그 고발 사주 사건 이 세 가지로요. 서울에서부터 이제 윤석열 범죄 행위를 널리 알려서 국회 입성하면 바로 이 범죄 행위로 바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제 이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만약 석방이 된다면 보석 신청 중이고 한번
이제 그 법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법원에서 저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송 대표가 만약 출소를 한다, 출소도 아니죠. 뭐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폭발력이 상당할 것이다.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방 전망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리적으로 따져봐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있어서는 이게 먹사연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어떤 후원이나 지원을 받았다,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먹사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받아서 이 송영길 대표에게 뭔가 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제가 솔직히 법리적으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돈봉투를 전당대회 할 때에 뭐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요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래서 돈봉투와 관련된 것들을 압수수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먹사연의 뭐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가지고 또 이제 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석방하는 게 맞다, 이게 봅니다. 하지만 제가 그 판사님의 성향을 봤어요. 이 허경무 판사는 그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석방해 준 예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6개월 연장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사실 석방해 준 거고, 그 전에 강래구 수자원 공사사장 같은 경우는 석방해줬다가 이제 판결에서는 다시 유죄가 나와가지고 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이번에 무조건 보석이 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고요. 제가 송영길 대표의 변호인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고 그 부인인 남영신 여사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전망 자체는 좀 밝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따져보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너무 밉보여서 이 사람을 내놓으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안 내보내주는 쪽으로 하겠지만 그게 판사님의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어서 저는 지금 희망을 조금 일단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석방이 되면 언제쯤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후보자 등록이 21일, 22일인데 그 직전에 석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판사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진짜 출마하는지 보자, 정말 후보자 등록까지 하는 거 보고 하자 그러면은 21일 후보자 등록한 뒤에 석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0일, 22일 지나면 어쨌든 그날이 지나면 석방 여부가 결정이 나서 만약에 결정이 석방을 해주는데 뭐 4, 5월에 석방해준다고 이거 웃기는, 이거 선거가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각을 시켜야지 빨리.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 아직까지 기각을 안 시킨다는 얘기는 판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겠죠. 실제로 이제 선거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게 큰 거죠. 송 대표가 만약에 석방이 됐다 이러면 이제 선거 판도가 좀 확 바뀔 수 있지 최소한 않습니까? 지금 그 자기 지역구 선거는 바로 한 번에 엎을 수, 지금 선거 운동이 사실상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모님이 혼자 뛰고 있는데 이 소영길 출마한지도 모르는 사람 천재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석방되면은 지역구 선거는 뭐 단번에 엎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목포까지 영향 미치고 이게 당연히 정당투표까지 영향 미치겠죠. 그래서 뭐 저희 선거 전략에서는 송 대표 석방이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고 막바지에 어쨌든 민심을 흔들 수 있는 키포인트는 송영길 대표가 있다 이런 것이고,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송영길 대표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널리 알려져 있는 돈봉투 사건을 배후에 조정했다거나 인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개인 사단법인의 후원금을 내어서 그 사단법인이 운영이 되었는데 그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검찰에서 잘 쓰는 말로 별건 수사에 의해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어서 이 부분은 가려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송 대표까지 나와서 하면 더 좋겠지만 못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거냐, 다른 정당의 등록, 창당, 그 다음에 영입, 1년의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마무리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딱 20일 정도. 자,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거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제가 할 거, 손혜원이 할 거, 뭐 노영희 변호사가 다 다를 텐데, 저는 이 뉴탐사 강진구 기자하고 정철수 대변인하고 윤석열 이 조기퇴진을 위한 범죄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이걸 쭉 달릴 겁니다. 전국으로 일단 서울 시작해가지고 주로 이제 목포, 광주를 중심으로 대구까지도. 왜냐하면 태블릿 문제는 지금 저기 도태우 씨가 제 태블릿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범죄 행위를 널리 알려서 국민들에게 아 진짜 소나무당이 국회 들어가면 끌어낼 수 있겠구나. 그거 알리는 게 이제 제 역할이죠. 자, 노영희 변호사 내일 입당식하고
오늘 사실상 입당을 결정했고 입당을 이제 그렇죠. 마쳤는데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는 지금 남아있는 20일 동안 어떻게 이제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외치고 끌어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희망도 많이 가졌었는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현재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옴짝도짝 못하게 꼭 그분들을 붙잡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몇 가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저는 정말 좀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맞다고 보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작업이라는 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특검이 관철되기만 하면 저는 이게 판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명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범야권 200명. 네, 범야권 200명.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180명 가지고 뭐 했냐고 자꾸 그러지만 18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 한번 행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1년 동안 기다려서 패트에 올려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주시고 몰아주시면 좋겠다는 당위성을 좀 설명을 좀 정확히 하고 싶고 네. 실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범야권으로 묶여서 200석이 넘어가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특검법을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법안을 다 거부하고 예를 들면 간호사법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간호사들이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 법은. 우리 간호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이 법으로 그냥 만들어달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그렇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됐네 안 되네 말이 많더니 의사들이 이번에 파업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간호사법을 제대로 뭐 다시 해주겠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이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을 수 있게 그러니까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정말 200석 이상을 만들어 줘가지고 국민 무서운 걸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전 이 말을 꼭 좀 여러분들께 설득을 하고 싶어요. 와,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정치인 수준으로 이렇게 막 논리 있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되어 있던 국회의원이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어 아닙니다. 있던 국회의원의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견이 달리 나오지만 잘 골라서 판단하시고요. 저희들이 스픽스에서 소나무당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누구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마음먹는 분에게 기회의 공간은 제공해야 하고 그 기회의 공간을 제공받는 사람은 더욱더 국민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4,700분이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심 좀 소나무당 가져주시고요. 조국혁신당도 관심 가졌듯이 또 그분들을 좋아하시면 박수 보내주시고요. 또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만드는 세력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줘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담기고 그 국회에 담긴 목소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더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소나무당을 열심히 세워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고 하는 이 두 분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 함께 박수 보내주시면서 변희대 대표의 선전, 노영희 변호사의 내일 입당과 선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이 다 함께 우리 제작진 두 분도 함께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미디어워치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의 노영희 TV도 구독해 주시고요. 스픽스도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함께 용사들 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